네, 여러분들은 지금 2023 스마트 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 1일차 스마트 제조 소프트웨어 트랙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이어서 스마트 제조 소프트웨어 트랙의 두 번째 주제 발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제조와 이제 MES 관련된 분야인데요. 예,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미라콤 INC의 서병화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라콤 INC의 서병화입니다. 저는 클라우드 MES 사업 팀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 회사의 스마트 팩토리 사업의 성장과 확대를 위해서 클라우드 MES의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그리고 사업을 확대하고 또 그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뭐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 2014년도부터죠. 어쨌든 그 이전부터 MES 관련된 솔루션들은 계속 이제 제조업체에서 이제 도입하고 구현하는 주요 솔루션 중에 하나였는데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이 진행되면서 MES 관련된 솔루션 도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 이제 트렌드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실 내용들이 보면 이제 클라우드 기반인데 네. 대부분이 이제 온프레미스로 그 MES는 이제 공급이 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지금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지금? 네. 전통적으로 네. 그 MES는 다른 어떤 시스템들하고는 좀 다르게 네. 그 온프레미스 시장의 그 환경들이 좀 더 컸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고객사에서 그 각각의 가진 어떤 제조 프로세스나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요구 사항들이 상대적으로 좀 네.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오프레미스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이 있었는데 네네. 그러면 지금 그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고객사의 프로세스나 아니면 비용 문제나 아니면 데이터나 어떤 운영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클라우드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차별화 충분히 이제 온프레미스와 이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에 이제 충분히 차별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해야겠다 이런 뭐 이슈들이 이제 있을 텐데 그거는 일단 한번 발표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실 내용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 쪽으로 어떤 시스템의 구축 환경이나 운영 환경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네. 과연 MES도 클라우드로 잘 이관돼서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그 궁금증들을 저희가 오늘 그 세션을 통해 가지고 좀 해소해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라콤 INC 서병화 상무님 주제 발표 한번 들어보고요. 제가 후반부에 궁금한 것들 몇 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오늘 발표 주제는 전통적인 그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 즉 스마트 팩토리 구현의 새 시대가 시작된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 팩토리 전환을 위한 핵심 백본으로서의 MES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좀 짧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해서 제조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는지 그런 핵심 성공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안착을 위한 방법으로서 저희 미라콤에서 제안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제조 현장이 AI, 빅데이터, 그리고 뭐 디지털 트윈, IoT 등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면서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는 이러한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서 외부 변화를 감지하고 또 감지된 변화를 판단하고 판단한 결과를 실행하는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동작하는 제조 환경이나 공장을 의미하는데요. 스마트 팩토리는 이러한 스마트 제조를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의사결정을 통해서 인적, 물적 리소스에 의한 변동 요인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공장의 모든 리소스를 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지능형 공장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서는 라인 운영 시뮬레이션으로 최적의 설비 배치와 최적의 생산 계획을 만들 수 있고 또 공정, 품질 조건의 최적화를 통해서 불량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는 불량 원인을 분석하고 징후를 예측할 수 있는 품질 분석과 또 뭐 설비 이상 발생을 예측할 수 있고 또 공급망 관리에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수요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운영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수집이 아닌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목적에 맞게 구조화해서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M1이 관점으로 그 데이터를 구조하고 연결하기 위한 제조 실행 플랫폼, 즉 MES는 제조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연결하는 핵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 미라콤 INC는 24년간의 국내외 제조 실행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가진 전문 업체로서 반도체, 전기전자, 식음료, 화학소재 등 각 업종에서 축적된 그런 경험에 기반한 제조 실행, MES 플랫폼과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MES 플랫폼과 솔루션이 스마트 팩토리 구현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중심에 MES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신기술들이 접목될 수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막상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고자 하는 우리 제조 현장은 어떨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제조기업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제품 주문에 의한 착수에서 완제품의 출하까지 전체 생산과 품질 활동을 관리하는 통합 생산 관리, 즉 MES 시스템을 가장 희망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조 데이터 기반의 분석 지원, 또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리포팅, 분석 시스템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야 될지, 또 시스템과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담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조 솔루션을 도입할 때 그리고 구축 후에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한 고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조기업에게 가장 고민되는 것은 구축과 향후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리고 기업 프로세스에 잘 맞는 맞춤형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잘 제공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단계에서는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의 호환성과 사후 관리의 어려움, 즉 운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MES 도입에는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초기 구축 비용이나 운영 인력, 그리고 지속적인 사용 등이 그것인데요. 이런 점에 대비해 볼 때 클라우드 MES는 획기적으로 구축 기간을 단축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 또 IT 전문가를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기업의 성장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즉시 확장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MES를 쉽게 도입하거나 전환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 4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제조 현장에서 쌓이는 데이터를 누락 없이 그리고 또 지연 없이 처리할 수 있을지 고민도 될 거고, 두 번째로는 보안 문제입니다. 데이터가 회사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것 같은 그런 그 불안감은 영 해소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과연 MES를 클라우드에서 서비스한다는 게 단순히 그 서버만 올린 게 아니라 진짜 플랫폼 수준으로 적용을 했는지, 그리고 미라콤과 같은 그런 솔루션 제공 업체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업마다 다른 프로세스가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표준화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저희는 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클라우드 MES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다음 그 해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성 부분입니다. 클라우드 MES는 저희 성능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을 해보면 최대 100명의 동시 사용자가 접속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1초당 약 98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 트랜잭션당 평균 응답 시간이 0.59초가 소요되는 걸로 확인됐고요.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생산 설비 한 대가 1시간에 100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또 생산 실적은 MES에서 자동으로 처리되고 제품 하나당
공정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 운전 조건을 10개를 자동으로 수집한다라고 했을 때 동시에 350여 대의 설비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중견기업 수준에서의 데이터 처리 지연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현장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미라콤의 미드웨어 솔루션인 하이웨이 101이나 또는 분산형 데이터 스트리밍 플랫폼인 카프카를 통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유실 없이 그리고 순서를 보장하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클라우드는 사용량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용량을 고려해서 필수 데이터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그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보안성 부분입니다. 보안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안 접근 제어나 비디오 감시 그리고 또 백업 전원 시스템과 같은 물리적인 보안을 밑바탕으로 해서 전송 중이거나 또는 보관 중인 그런 민감한 데이터들을 암호화를 적용해서 보호하고 또 정기적으로 보안 업데이트로 취약점을 보완하기도 합니다. 또 클라우드 전문 보안팀을 운영함으로써 잠재적인 보안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고 또 보안 위반 방지를 위한 모범 사례들을 계속적으로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보안 관련된 국제 표준의 그런 규정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클라우드 전반의 보안으로 작동돼서 MES 시스템이 클라우드를 통해서도 안전하게 서비스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수준이 정말 MES를 서비스할 만한 수준으로 준비되었는가입니다. 클라우드의 장점을 인프라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기업의 생산량이나 트랜잭션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확장성을 가져야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운영의 효율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라콤 클라우드 MES는 가상화에 적합하고 이식성이 좋은 도커 기반으로 컨테이너화해서 ME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IaaS처럼 인프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쿠버네티스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환경을 적용해서 플랫폼, 즉 파스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 테넌트 생성을 자동화해서 초기 설정을 빠르게 하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매출 신장이나 라인 증설 또 사업 확대와 같은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그런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성능 개선과 용량 확대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응이 가능하도록 저희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별 인증을 획득한 인프라 운영 인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인 프로세스가 제조기업마다 다른 부분은 어떻게 풀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MES는 미라콤의 24년간 누적된 다양한 업종 BP가 포함된 표준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표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기업의 프로세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PI 컨설팅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별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컨피그레이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코딩 없이 기능 단위의 API 조합을 통해서 자신만의 비즈니스 로직을 모델링 해볼 수 있는 워크플로우 모델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고객사의 현황과 니즈에 따라서 표준 프로세스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게 필요해 라고 하는 어떤 특화 프로세스에 대한 요구나 특화 기능에 대한 요구도 고객 맞춤형으로 저희가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MES 도입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고 그리고 미라콤과 또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비용 부분에 아무래도 관심이 가장 많으실 텐데요. 클라우드 MES의 초기 도입 비용하고 운영 비용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비교할 때 클라우드의 장점으로 도입과 운영 비용 그리고 또 유연한 확장성, 접근성 이런 장점들을 얘기를 합니다. 온프레미스는 도입에서부터 운영까지 기업이 직접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초기에는 라이선스 비용을 일괄 지불해야 되고 또 하드웨어 구매를 해야 되고 하드웨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또 MES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 관리 전담 인력을 또 선발하고 교육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MES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나면은 IT 인프라 관련해서도 많은 일들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사이트를 적용을 해야 되고 성능과 기능을 패치해야 되고 또 시스템 업그레이드, 서버의 다운타임까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보수하고 성능 튜닝과 같은 그런 시스템의 최적화에도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서버나 네트워크 등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 보수와 또 업그레이드도 신경 써야 되고 보안에도 또 중요하게 관리해 줘야 됩니다. 이 모든 일에는 사람이 필요하고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에 반해서 클라우드 MES는 기업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확장형과 그리고 표준 프로세스를 그대로 활용하는 표준형에 따라서 도입 초기에 구축 비용과 컨설팅 비용의 차이는 조금 발생합니다. 그러나 구축 후에 라이선스 비용, 인프라 사용료, 어플리케이션 운영과 MA 그리고 인프라 관리와 운영 비용을 모두 포함한 구독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기업은 시스템 운영 전담 인력이 필요 없고 또 인프라 유지 보수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구독료로서 지불하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 모든 일들을 미라콤이 대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 미라콤에서 수주한 MES 사업을 클라우드를 적용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3년차 TCO 기준으로 약 21%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리해보면 클라우드 MES를 도입하는 기업은 이제 제조 비즈니스 운영에만 집중하시면 되고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미라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라콤 클라우드 MES를 도입해서 표준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업무에 적용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적용한 고객사는 고기능성 경량 발포 소재와 공정 개발 등의 소재 부품 개발 업체로서 지난 23년간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들과 함께 고성능 쿠셔닝 솔루션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는 지속 발전 가능한 친환경 신규 공정을 개발함과 동시에 글로벌로 사업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이고 유연한 제조 실행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또 도입 초기에 대한 그 비용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싶었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고객사는 온프레미스 수준의 안정성과 성능 그리고 보안이 제공되면서 또 신속한 인프라 확장,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서 장애 대응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MES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솔루션으로 이제 저희 미라콤이 제시한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표준 프로세스 적용을 통한 체계적인 생산관리 지원입니다. 업종 노하우 기반으로 저희가 표준화된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에 기반해서 제조 실행 체계를 확립하도록 했고, 그리고 자재 입고부터 제품 포장까지 생산 단계별로 라트래킹 추적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또 사출기 연계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것을 시각화하는 기능도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라벨기 연계를 통해서 자동 실적 처리 기능을 제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클라우드 아키텍처 적용입니다. MES 시스템과 고객사 업무 특성에 맞는 고성능과 확장성을 고려한 아키텍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과 네트워크 이중화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미라콤이 제공한 세 번째 솔루션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 지원입니다. 어플리케이션과 DB 서버, 네트워크 장비의 성능 및 장애를 간편하게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었고 또 이렇게 구축된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장애를 탐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MES를 고객에게 직접 이제 적용하면서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표준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그런 모델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IT 인프라에 대한 비용 절감으로 시스템 도입 후 3년차 기준으로 자사 구축형 서비스 대비 약 30%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통합 모니터링 체계와 클라우드 MES 포털을 통해서 고객사별로 맞춤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도 현재 운영 중입니다. 공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생산 현장의 데이터를 즉시 활용해서 효율적인 생산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미라콤 클라우드 MES 솔루션을 도입한 결과를 측정을 해보면
페이퍼리스를 통해서 문서 작업 시간이 55%, 그리고 분량은 18%, 제공 재고는 24%, 생산 리드 타임은 22%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에서 그 클라우드 MES를 적용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어떤 기업에게 클라우드 MES를 추천하는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기 IT 투자 비용이 부담스러운 기업입니다. 항상 최신 기술이 유지되는 MES를 사용하면서 고비용의 초기 IT 투자와 구축 비용 없이 표준 프로세스 기반으로 짧게는 8주에서 길게는 12주 만에 선진 기업의 사례를 업무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 인력에 대한 고민이 많은 기업에게 추천드립니다. MES는 많은 자원의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서버와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기능 패치, 업그레이드, 네트워크 장비, 보안 관련된 업무까지 모두 신경 써야 되는데요. 클라우드 MES는 간소화된 클라우드 환경에서 IT 전문 인력을 통해서 이러한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적게는 수억에서 또 많게는 수십억 이상의 수십억 이상을 그 MES 시스템에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투자 성과는 구축하고 나서 최소 1년이 지나야 알 수 있고, 또 시장 상황은 또 어떻게 급변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불안해서 투자가 망설여질 때, 그때 최소의 비용으로 일단 그 MES를 구축을 하고 차츰 범위를 확대해서 나가고 싶은 그런 기업에게도 클라우드 MES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미라콤의 클라우드 MES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Q&A로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MES라는 것이 막연합니다. 도입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까요? 인프라나 어플리케이션, 관리 인력 등 기업이 IT 관리에 투입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게 한정적이라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우선 필요하고요. 그리고 물론 직접 투입 가능한 자원이 아주 여유가 있을 때는 구축형 MES로 시스템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내 자원 여유가 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추세에 있고, 비용 측면 이외에도 기업이 성장할 텐데 그 성장과 동반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의 자원을 쉽게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확장성도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작게는 시스템 접근성이나 장애 대응 능력이나 보안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 클라우드 MES를 도입하면 온프레미스 대비 어떤 장점이 있나요? 서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세팅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매우 절약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인프라를 확장할 때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확장하거나 또는 필요 없을 때는 축소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트래픽이 발생할 경우에도 빨리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 관리를 미라콤에서 저희가 제공하게 되니까 추가 인력 관리에 번거로움도 더불어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클라우드 환경에서 MES를 사용하면 네트워크 지연이나 시스템 속도 문제는 없을까요? AWS나 애저 그리고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등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전 세계 그 주요 거점에서 데이터 센터를 갖추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고 빠른 트래픽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온프레미스와 유사한 수준의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도 처리 능력이나 처리 용량, 네트워크 자원을 쉽게 확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보안이나 백업, 복제를 통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 요금이 비싸지 않나요? 클라우드형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시종의 각 그 업체마다 기본 요금이 있고, 또 사용량의 차이에 따라 비싸지는 경우도 종종 있겠지만은, 이것은 직접 인프라를 보유하고 또 서비스를 구축하는 비용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비용일 텐데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잘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운영하기 위해서 역시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추가 비용에 대한 예측이 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에 비해서 클라우드형 MES는 미래 비용에 대한 예측이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또는 유지 보수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많은 기업들이 IT 시스템 도입을 할 때 보안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실 텐데요.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은 네트워크 보안 수준보다 한층 강력한 물리적인 그 보안 수준의 보안 관련 모듈을 적용하고 있고요. 실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업의 실무자에게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조사기관 가트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일어나는 클라우드 보안 문제의 95% 이상은 사용자의 실수에서 기인할 것이라고 하면서 CSP 업체의 시스템 보안 취약이나 보안 정책 미준수, 인증 문제 같은 이런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뭐 권한 관리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또는 뭐 백업 정책이 잘못됐거나 또는 암호화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지 않아서 불법적인 액세스에 의한 데이터 유출 등이 발생할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리적인 측면의 보안에 좀 더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MES 서비스 유지보수는 저희가 이제 제공한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또 범위에 따라서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미라콤의 클라우드 MES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미라콤 INC의 서병화 상무님의 주제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 이제 MES 분야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를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MES로 열겠다라는 당찬 포부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 이제 궁금한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제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되긴 했습니다. Q&A를 통해서 해소가 되긴 했는데, 기존에 이제 구축형으로 이제 MES를 도입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MES로 좀 전환하고 싶다 하면은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즘에는 사실은 좀 보다 좀 전문화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본연의 업무인 제조나 품질 이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IT와 관련된 부분들, 운영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전문 업체에 맡기는 그런 추세로 좀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본다라고 하면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을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MES를 준비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기획 단계부터 시작하면은 한 6, 7년 정도 되고요. 네네. 초기에는 단순히 인프라를 좀 올리는 수준으로 이제 네네.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의 장점을 10분 활용하지 못했고 그래서 최근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화에 네네네. 성공을 하면서 그런 클라우드의 장점을 뭐 신속하게 확장을 할 수 있다라든지 고객의 요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서 본격적으로 솔루션을 클라우드로 서비스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클라우드 기반 MES를 제공하는 업체가 이제 유일한가요? 미라콤이? 해외에도 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국내에도 뭐 저가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 점차 클라우드, MES도 이제 클라우드로 조금씩 전이가 되는 그런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 단계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이제 앞으로 이제 클라우드 MES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더 이제 진화를 시킬 예정이신지. 아직까지 기업에서 조금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대용량의 데이터나 그런 부분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수집되고 또 분석되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저희가 클라우드 기술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제가 궁금한 것도 이제 여쭤봤고, 그럼 마지막으로 상무님 이제 좀 강조하고 싶으신 포인트 혹은 이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마무리 발언으로 이제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조 기업을 운영하시는 여러분들은 제조와 품질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을 하시면 되고요.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저희 미라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미라콤의 이제 클라우드 MES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라콤 INC 서병화 상무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